안녕하십니까. 국민안내양 가수 김정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농업인들에게 중요한 제도인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서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또 이를 유지,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먹거리 안전, 국토 환경과 자연 경관 보존, 그리고 수자원 형성, 토양 유실이나 홍수 방지, 그리고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환경 및 경관 보존 기능이 바로 그것인데요.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 중심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 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우선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구분됩니다. 소농직불의 경우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농가당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지급 요건은 먼저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이 0.5헥타르 이하이고 농가의 농지 소유 면적이 1.55헥타르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농촌지역 거주기간과 영농 종사 기간이 3년 이상이며 개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미만, 가구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미만,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 금액 중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 금액은 5,600만 원,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 금액은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규모 농가라도 7가지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적직불에 해당합니다. 소농직불급은 면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지만 면적직불급은 농지의 크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경작 면적의 지급 단가를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경작 면적의 범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 단가를 면적 구간별로 2헥타르 이하, 6헥타르 이하, 6헥타르 이상으로 나눴습니다. 기준 면적이 클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네, 당연히 있습니다. 직불급 지급 대상 농지의 경우에는 좀 전에 쌀, 밭, 조건분리 직불급, 지급 대상 농지 요건에 충족한 농지여야 합니다. 지급 대상 농지에서 본인이 실경작하는 농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농지만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위탁 농지의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지는 본인 소유의 농지나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 농작업 전체를 타인에게 위탁한 농지,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적법한 권한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 하는 게 당연히 궁금하실 텐데요. 기존 수령자, 정책 대상자, 신규 대상자로 나누어 직불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 수령자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았거나 2020년 이후 기본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입니다. 둘째, 정책 대상자로 후계 농업 경영인, 전업 농업인, 청년 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신규 대상자로 등록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0.1헥타르 이상을 포함해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 유지했거나
실제로 경작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 실적이 있는 농업인입니다. 또한 직불금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계가 가능합니다. 고령, 질병, 부상 등으로 농업이 불가피하게 어려워진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에게 승계할 수 있으나 일부 위탁은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익 직불금을 받으려면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첫 번째, 환경보전의 공익기능을 실천하기 위한 준수사항입니다. 농업인들은 농작물이 생산 가능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규제 병해충,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했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식품 안전의 공익 기능을 위해 농가에서는 농식품을 안전하게 재배하여 안심 먹거리를 공급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선 농약의 안전 사용 및 잔류 허용 기준법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농산물 출하 제한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환경보호를 위해 좋은 토양과 깨끗한 수질을 위하여 비료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가축 분뇨의 퇴비, 액비와 살포 기준을 지켜야만 합니다. 또한 공공수역의 농약이나 가축 분뇨를 버리지 않아야 하며 비료를 적정한 곳에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하천수와 지하수 이용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용 기준을 따라야만 합니다. 네 번째, 농촌 환경 유지를 위해 영농 폐기물 공동 수거함의 보관 처리, 매립 및 소각 금지 등 적정하게 처리하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농 활동에 따른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영농 일지를 작성하고 해당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농업 경영 정보를 변경 및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도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제도상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지불액 총액의 10% 감액 등의 페널티가 부과되니 내용을 꼭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참고로 준수사항은 각각 적용되는 데다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 감액률이 합산 적용되어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고 또 동일 의무사항을 다음에 반복 위반했을 경우에 직전 감액 비율의 2배를 적용합니다. 이번엔 부정수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수급은 부재지주와 제촌지주, 분리등록, 관행적 신청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부재지주, 제촌지주에는 양도세 감면의 목적으로 농지 소유주가 시경작자인 임차인과 구두로 계약하여 임대료를 받는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의 양도세 감면 목적 유형이 있습니다. 직불금을 수령하고 그걸 시경작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역시 해당됩니다. 또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시경작자가 아님에도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 지위 유지 목적이 있습니다. 상속 증여받은 농지를 고향에 남아있는 부모 형제가 경작을 하고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상속 증여받은 사람이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리등록은 지급 요건 미충족으로
직계가족 양도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 소유 농지를 분리하여 등록 후 직불금을 각각 수령하는 경우, 지급한도 이상의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세대 분리 후 세대별 한도 이상의 면적에 대한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관행적 신청 부분인데요. 농촌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촌 지역으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몸이 불편하여 영농 행위를 타인에게 대행하도록 하고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하여 농업 행위를 할 수 없는 폐경작지를 경작농지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도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농림사업과 신청자가 불일치하는 경우들도 모두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거나 부당 이득금에 추가하여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고 최대 8년 동안 기본형 직불금 등록도 제한됩니다. 네,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서 부정수급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에 지급 대상 농업인, 농지, 소농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자격 요건 검증을 강화하여 정보를 수집 및 현행화함으로써 정보 오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신청자, 농지 50km 이상의 관외 경작자는 농지 소재지 이장, 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이 확인해주는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경작 여부에 대해 각종 검증 정보를 활용해 부정등록 우려자 중심으로 합동조사 및 점검을 하는 등 현장 조사를 강화하였고, 신규 신청자 대상으로는 농업 현장에서의 준수 의무 교육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관원 또는 지자체를 통해 신고하면 되는데요. 해당 농관원, 시, 군구의 부정수급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 신고, 콜센터를 통한 구두 신고도 가능합니다. 포상금은 공익 직접 지불금이 환수 처분된 경우, 등록 제한 또는 선정 제한 처분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지급되고요. 지급 신청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급 지급 신청서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판결 또는 처분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2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 포상금, 자, 그렇다면 얼마일지도 궁금하시죠?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액, 즉 미지급 금액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작지 않죠? 자, 이렇게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꼭 지키시고요. 부정수급은 절대 금물. 국민안내양 김정현이 농업인분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응원합니다.